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하락률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오크레마 이 종목 최근에 많은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죠. 왜 이렇게 시세가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은 상장 초기 가격 대략적인 이 가격대에서 훨씬 더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권을 이미 넘어선 지 오래고 지금 최고점을 찍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최대주주의 양도 때문에. 양도, 그러니까 변경이죠. 변경. 좀 뭔가 의심스러워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일단은 보기로 했는데 PPT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회사가 하는 일, 식품 기능성 식품 소재 기업, 그래서 뭐 마이크로옴 바이오, 프로바이오 뭐 이런 건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위 건강에 상당히 좋다, 뭐 장 건강에 좋다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건강식품 판매에 많은 내용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갈락토 올리고당, 뭐 유기농 올리고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용처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갈락토 올리고당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유 효소를 분해를 못하는 애들이 먹어주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포도당 함량을 최대한 낮추는 공정을 개발하고 뭐 이런 쪽으로는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김제한 외 3인이 보유 지분이 44% 정도니까 이 모든 종목을 합치면 한 60% 정도의 지분이 있는 거고 40%만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일단 재물을 한번 볼게요. 재물 한번 보면은 이 회사는 그래도 매출이 크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회사예요. 그죠?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적자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상당히 건실하고요. 유보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뭐 1000%대. 그러니까 상장을 하고 나서 쓸데없는 데 돈을 안 썼다는 얘기죠. 그리고 BPS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가는 32,000원을 넘어서 갔다 왔으니까 매출액이나 뭐 이런 단기 수익이 큰 변화가 없었는데 주가만 완전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상승의 흐름은 아닌 거죠. 왜냐면 매출액 자체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대호 AL이라는 이 회사가 네오크레마의 최대 주주로 넘어간다. 신사업 동력 확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식품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연관성이 있는 회사가 인수가 돼야지 좀 더 뭔가 매출이나 향후의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갑자기 뭐 경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물론 소질이 있어서 가능은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특출나질 않아요. 그러면 뭐 알루미늄이다 만약에 이렇게 갔다면은 다른 이런 알루미늄 쪽으로 무슨 뭐 이용이 되는 뭐 샤시 사업을 하던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텐데, 기존에 있던 이 대오 AL이라는 회사는 알루미늄 강판을 갖다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식품 회사를 갖다가 운영을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잘 안 되는 회사들은 항상 사업 구조를 갖다가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LIS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스플레이 회사가 갑자기 면세점으로 간다. 이거 사기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하지만 지금 대오 AL의 경우에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보죠. 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도 계약 체결을 했다. 대호 AL 외 2인이 대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지한의 2인의 주식 47%를 갖다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최대 주주는 왜 이 회사를 팔고 넘어가는 걸까? 이 회사가 만약에 매출액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매출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봐요. 향후에. 그랬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김재한이라는 사람의 자산 가치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 데오 AL이라는 사람한테 넘긴 거죠. 그러면
최대 주주가 봤을 때 이거는 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거죠. 한계 인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이오로 사업 보폭 높이는 대여 A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관성 전혀 없죠. 강판을 만드는 사람이 바이오를 한다. 뭐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사고 팔 수 있겠어요, 그죠? 바이오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데 이 사업이 될 것 안 될 거다에 대한 판단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이렇게 식품업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바이오로 안 간 게 다행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오에일에 투자한 사람들이 평균 단가입니다. 평균 단가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2,300원대예요. 2,300원대. 2,000원, 2,300원대. 뭐 이런 경우는 특이 케이스긴 한데 이건 아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하락 기간에 그 가격을 조정할 겁니다. 리픽싱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진 지금 이것처럼 이들이 가진 주식의 수가 계속 증감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낮을 때마다. 대오엘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전환사채, 출자, 전환사채, 교환가액 조정, 교환가액 조정, 교환가액 조정, 유상증자 뭐 이게 대부분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뭐 전환가액, 전환가액, 유상증자, 자율공시 이런 회사들은 향후에 주식 시장에 유통될 확률이 너무 많아져서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이 확 늘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경영권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한 사람에게 그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는 주가를 계속 낮춰야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대오에일 차트 보기만 해도 정신이 없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이거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잖아요. 박스권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각 주식들의 횡보가 너무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상증자가 일어나기 전에 뭐 대략적으로 한 이 부분이라고 할게요. 일어나기 전에 주가를 잠깐 띄웁니다. 띄워서 평균 단가를 갖다가 이쯤에 맞춰놔요. 유상증자 평균 단가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4,500원이라고 칠게요. 4,500원에 유상증자를 받는 조건으로 해요. 중자. 그렇게 하면은 뭐 만약에 45억을 유상증자를 했다 하면은 45억 그러면 이 4,500원을 나누면 대략적으로 뭐 예시입니다. 뭐 100만 주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가에서부터 이제 계속 낮춰버리는 거예요. 주가를 일부러. 그러면은 45억은 그대로 놓고 주가가 낮은 만큼만 주가가 뭐 3,500원이 됐다. 그럼 이 45억을 3,500원으로 또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만 주 받을 게 120만 주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은 이런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전에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나서는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전환사채를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주식으로 교환을 했을 때 차익을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그 네오크레마를 갖다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전환사채들 발행을 했죠. 뭐 구간이 뭐 이렇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계속 빠질 거예요. 아마 지금 최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평단가가 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라 2,500원 사이라고. 그러면 이때 가격까지 다시 빼는 거죠. 다시 빼고 기간도 적어도 한 1에서 2년 정도는 봐야 돼요. 왜냐면 얘들이 전환 청구를 기본적으로 했을 때 발행되고 1년 정도 보니까.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 주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나머지 사람들은 1년, 2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45억을 갖다가 1년, 2년 지나고 3년째 됐어. 3년째에 10몇 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은 3년 동안 10몇 억이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주가를 빼는 그 기간 동안 주가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했다고 할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계속 이만큼 빼는 기간 동안 적어도 보면은 2년이죠. 이때 개인 투자자는 죽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증을 하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람들은 노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100만 주 받을 거
평단은 이렇게 나눠졌는데 한 200만 주 받고 여기 올라왔을 때 200만 주 팔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거래량 터지신 거 보이시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발행한 사람은 2년 지나고 2배 이상 떼기 하는 거예요. 2배 이상 떼기. 왜냐면 전환사채 가격이 여기니까. 여기서 2,000원이잖아요. 2,000원인데 4,500원 팔았으면 거의 약 뭐 배가 한 20% 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이나 뭐 유상증자나 많은 종목들은 절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예요. 네오크레마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장가가 여기잖아요. 상장가 여기. 상장가가 여기인데 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까지 올라간. 뭐 좋아. 그럴 수 있는데 그 경영진한테 프리미엄 준 가격이 그러니까 김지한 씨한테 프리미엄으로 주고 산 게 25,000원 정도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프리미엄 이상으로 여기 주가가 벌써 튀었죠. 튀고 여기서 빠졌는데 지금 매출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과 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주가만 2배, 3배가 뛴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하겠죠. 원위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 이 구간에 차익을 보는 사람들만 차익을 보게 되는 사람들만 수익 그리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까지 다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박스권으로 그럼 다시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되려면 적어도 2에서 3년 기다려야 되는데 주가가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빠질지 모르죠. 왜냐? 네오크레마는 더 이상 재미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는 대오AL가 있어요. 대오AL. 그럼 이제 주가는 네오크레마보다 대오AL이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것도 단기간은 아니고 2, 3년 정도는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인수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주가가 등락이 된다고 해서 따라갈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많이 파보셔야 돼요. 좀 더 많이 파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최대 주주나 그 다음에 뭐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하는 입장이면은 얼마의 수익률로 얼마의 기간을 보고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평단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2,000원대 초반, 그죠? 그리고 많아봤자 2,500원입니다. 그러면 2,000원에서 2,500원까지 지금 이런 그 전환사채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도 대오AL은 주식이 계속 나오겠죠. 시장에 유통주식량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거워져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는 다음에 뭐 여기 말대로 그 알루미늄이니까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업황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에는 신규 인원이 채용까지 했었고요. 약 3명 정도 뭐 늘리는 상황이 있죠. 이게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력이 늘어난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왜 대오 AL은 이렇게 네오크레마를 인수를 하는 건가라고 보니 원재료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거의 이거는 뭐 800이니까 한 30% 오른 거고 아래도 한 10% 정도 오른 것 같고 이것저것 다 해도 부담이 한 20% 정도에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제 앞으로 원자재 가격은 더 상승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일만 죽어라 하고 수익이 없는 구조예요. 수익이 없는 구조. 그러니까 아마도 그 원자재 가격이 다시 원위치 될 때까지만 버텨보자. 이렇게 해서 네오크레마를 인수를 한 것 같은데 네오크레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표이사가 갑자기 그런 모든 자기가 하는 사업을 갖다 포기한 이유는 비전이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이거죠. 현재 사업에서 더 이상 뭐 특이한 뭐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R&D 같은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포기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는 문제될 게 없어요. 회사
그리고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죽는 거죠. 길어지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엄청 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도 길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투기성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지옥길이 되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모든 건 가치평가에 맞춰서, 가치평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평가도 되지 않고 주가의 등락만 왔다 갔다 하고 변동폭만 많은 종목들은 무조건 한 번만 실수하면 가정이 파탄 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